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소개받은 법무법인 신원의 백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NFT와 저작권 부분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앞서서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의 입장으로서 NFT, 메타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쨌거나 이제 변호사이고 법무법인에서 있다 보니까 법률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NFT 그리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오늘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법무법인 신원의 엔터테인먼트 팀에서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법학을 전공을 하면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작권법이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이런 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과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많은 메타버스, NFT, P2E까지도 많이 확산이 되면서 저희도 그리고 저도 보시는 것처럼 AI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다가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도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NFT에 대해서도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분 동안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저작권법의 측면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NFT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다들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고자 했던 거는 결국 NFT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왜 NFT가 이렇게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보고자 했고요. 그 앞서서 저희 협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NFT는 기존의 어떤 그런 개념들과 다르게 내가 소유권을 직접 대체 불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 NFT의 가치가 있다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NFT로 제작된 콘텐츠, 이제 앞으로는 제가 NFT 콘텐츠라고 표기를 할 건데, 거기에 있어서 그거를 소유를 하고 거래를 함에 있는 것이 바로 그 NFT의 목적과 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미국 네바다에서 열렸던 CES에서도 아예 이제 NFT를 카테고리를 새롭게 개설을 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NFT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NFT는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에서도 문제를 이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희 같은 법률가들이 사건이 터지거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게 되면 저희는 결국에는 현존하는 법률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는 NFT가 법률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NFT를 그러니까 민팅을 하거나 이거를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어떠한 법률들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현행 법률상으로는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NFT를 제작을 하거나 거래를 하고 그리고 취득을 한 NFT를 소유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여러 법률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유출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당사자들 혹은 플랫폼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도 그렇고 플랫폼들이 마련하고 있는 약관을 규제하고 있는 약관규제법, 그리고 NFT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콘텐츠 중에서도 상표법과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명인들에 대해서도 NFT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유명인들에 대한 어떤 성과나 아니면은 기존 존재하고 있는 경쟁 업체의 성과를 함부로 도용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정경쟁 방지법까지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이제 저작권법에 대해서만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작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영어로는 이제 카피라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카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저작권은 소유권하고는 명백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소유권은 제가 무언가를 구매를 하게 되면 그 물건을 어떻게 처분을 할지, 뭐 책을 사게 되면 그 책을 읽고 나서 책꽂이에 꽂아놔도 되고, 냄비 받침으로 써도 되고, 문지방을 넘어설 때 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 받침대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책이 재미가 없었다고 하면 제가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겠죠. 그거는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그 제가 구매를 한 책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제 책을 좋아하고 구매한 책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내용을 함부로 수정을 한다거나 그 책을 가지고 새롭게 출판을 한다거나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거나 이런 행동할 때는 다 저작권자인 작가에게 다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이제 저작권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오래된 이 피지컬 세상에 있어서도 소유권과 저작권은 결국은 함께 가지 않고 분리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쟁들이 야기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디지털 콘텐츠들이 등장을 하고, 디지털 콘텐츠는 피지컬 세상에서의 콘텐츠에 비해서는 훨씬 복제가 더 용이하고 전파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원래 존재하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NFT를 저희가 제작을 한다면, 과연 이렇게 제작이 된 NFT 콘텐츠는 저작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는지조차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쨌거나 NFT화된 그 콘텐츠는 엄밀하게 말해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땐, 화면으로 볼 땐 어떤 콘텐츠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니터 화면 뒤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 콘텐츠는 결국 메타데이터의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저작권법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 정도로 봐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도 그 논의가 출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리가 또 없는 분이 위작을 해서 NFT를 제작을 하는 경우에도 이거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NFT 콘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저작물인지조차도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도 이거를 과연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 혹은 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다면 단순히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하는 차원으로만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명확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오프라인, 그러니까 피지컬 세상에서도 복제물, 즉 저작권이 있는 원본을 복제한 콘텐츠를 소유하는 것은 여전히 저작권과 분리가 되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른 NFT 콘텐츠에 있어서도 원래 있는 저작물과 NFT 콘텐츠의 소유권은 점점 빠르고 더 쉽게 멀어지기 마련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관계에서도 계속 아까 살펴보았던 위작의 문제라거나 변작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분쟁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저작권법은 사실 NFT나 블록체인, 메타버스로 갈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기초적인 디지털 그 콘텐츠에 대해서도 캐치업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작권 법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콘텐츠, 즉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1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권리 소진 원칙이 무엇이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 그 구매를 한 사람은 더 이상 저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 중 배포권, 즉 남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넘어오지 않아서 제가 책을 구매를 하면은 자유롭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것도 배포권이라는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모든 권리를 다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일단 구매를 하면 그 구매를 한 작품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는 것이 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권리 소진의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계 국가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아무래도 기존에는 뭐 책 아니면 물건들이 중고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요새는 중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서로 사고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자책이 등장을 하면서 전자책마저도 이제 중고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럼 그 경우에 있어서도 과연 이 권리 소진의 원칙, 즉 한 번 저작권자가 물건을 팔았으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아무렇게나 처분을 해도 되는 것일까, 더 이상 저작권 주장을 못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EU의 그 EU 사법재판소에서는 2012년도에 유스소프트, 그러니까 중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해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10년 전의 판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겨지긴 했어요. 원칙적으로 저런 권리 소진의 원칙은 인정이 되어 왔으니까. 근데 점점 디지털 콘텐츠들이 발달을 해오고 시장이 커져가면서 결국은 2019년에 이르러서 중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권리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아무리 내가 중고책을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책을 사서 읽고 그 책을 팔고자 하더라도 저작권자한테는 허락을 받고 팔아야 한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맥락으로 이제 보게 되면 NFT를 콘텐츠를 저작물, 즉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어떤 콘텐츠로 볼 수 있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결국은 이런 NFT 콘텐츠들이 거래가 됨에 있어서도 과연 어디까지를 예컨대 저작권자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계약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작권법이나 다른 법률들이 개정이 되거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현재 존재하는 법률들 어떤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법은 현실을 굉장히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개정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실제로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초상이나 이미지를 그 재산적 가치로 인정을 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 인정하자는 얘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 권리가 드디어 작년에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느린 그 속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처럼 NFT나 메타버스, 블록체인, P2E를 통한 어떤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어떤 법적인 규제들도 느리지만 언젠가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 저작권법 역시도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저희 또한 그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PPT 그 제목을 그 Arrival이라고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화 제목 컨택트로 개봉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갑자기 도착을 했고 여기서 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과 외계인들의 어떤 그 미스커뮤니케이션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 이 어라이벌이 우리가 영어 교육에서 배우게 되면 도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긴 마련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도달을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홈투스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나 NFT는 정말 모먼트, 즉 그 시기에 도달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작권법도 그렇고 저희 같이 항상 산업을 뒤늦게 쫓아가고 있는 변호사들도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과 이런 플랜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